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274의 11번. 자, 가리왕사는 외상 및 출금의 손상을 연령분석법에 의하여 추정한대요. 자, X1년 12월 말일 현재 외상 및 출금, 외상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손상을 예상을 하는데,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령 분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채권은 좀 더 높은 손실률, 그 다음에 얼마 안 된 채권은 낮은 손상률을 적용해서 자, 손실 충당금을 만들겠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 외상으로 팔은 지 30일도 안 된 게 200만 원이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3%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200만 원에 3%면 자, 6만 원을 예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은 넘고 두 달이 안 되는 채권이 150. 자, 요거는 좀 더 오래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8%를 예상한대요. 그러면 12만 원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두 달은 넘고, 자, 네 달이 안 되는 게 120. 자, 요거는 좀 더 오래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20% 예상하겠다. 그러면 24만 원을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1일이 넘은 게 80만 원. 자, 요 80만 원에 대해서는 40%를 예상한대요. 그러면 32만 원의 손상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금액은 자, 모두 얼마가 돼요? 자, 18만 원에다가 24만 원에다가 32만 원. 그러면은 자, 74만 원에 자, 못 받을 거다. 74만 원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X1년 12월 말일 결산 전 손실 충당금 잔액이 22만 원이라면 기대 신용 손실은 얼마냐? 얼마를 못 받을 거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 받을 거로 예상하는 건 74만 원이고, 자, 만약에 IS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이 손상 차손 금액,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22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단기에 손상된 거는 없고, 자, 회수된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기말, 여기 이제 74만 원이 기대신용 손실이죠. 그러면은 IS에 계상되는 자, 손상 차손은 52만 원이 손상 차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얘를 물어볼 때가 훨씬 더 많죠. 얘를 물어봤냐? 아니면은 자, 기말에 세워야 할 금액, 얘를 물어봤느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이해를 잘 해주셔야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요 52만 원 1번에다가 답을 체크하기가 매우 쉽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주식회사 경기는 X1년 말 매출 채권 잔액 37만 원에 대하여 자, 기간 경과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수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37만 원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우선 30일도 안 되는 채권이 7만 원. 자, 요거에 대해서는 1%니까 700원만 세우겠다. 그 다음에 한 달은 넘고 두 달이 안 되는 게 10만 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2% 하겠대요. 그러면 2,000원. 자, 61일 두 달은 넘고 세 달이 안 되는 채권이 20. 자, 요거에 대해서는 5%. 그러면 만 원. 그러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12,700원에 자, 기대 신용 손실을 예상을 하겠다. 근데 문제가 기말 현재 수정 전 손실 충당금 잔액이 2,700원이라면 자, 수정 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여기. 자, 우리가
기말에 세워야 될 게 12,700원이고, 자, 기초의 충당금은 2,700원이 있대요. 그러면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자, 차이 나는 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박치기 빵 하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는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이 10,000원에,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이 10,000원. 이렇게 해주면 요게 수정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자, 손상차손 10,000원, 손실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나온 게,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뭐, 손상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잘 나오냐, 276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거, 어음의 할인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음의 할인은, 자, 요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주식회사 합격은 거래처로부터 X1년 1월 1일 날 만기가 6개월이고 액면이 10,000원인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X1년 1월 1일이에요. 자, 얼마짜리 어음을 받았느냐? 10,000원. 자, 이 어음이 이자부 어음일 수가 있고 무이자부 어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자, 만기가 6개월에 액면가액은 10,000원인데 이자율이 연 6%. 자, 그리고 만기에 지급한대요. 그러면은 10,000원에 6%면 600원이네요. 1년에. 그러면은 6개월이니까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6월 30일이 만기인데 내가 이때 받을 어음 금액은 1,3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어음을 내가 3개월을 보유하고 있다가 4월 1일 날 어음을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자, 4월 1일 날 어음을 할인했다라는 얘기는 1,300원짜리 어음을 3개월 미리 땡겨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00원 곱하기, 자, 이때 은행에서의 할인율은 틀리겠죠. 자, 은행에서의 할인율은 연 12%. 그러면 0.12 곱하기, 자, 12분의 3. 그러면은 요게 할인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1,300원 곱하기 0.12 곱하기 3 나누기 12 그러면은 309원이 요게 할인료가 되고, 그러면 실수금은 얼마가 돼요? 자, 원래는 1,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300원에서 309원을 빼니까 내가 받을 금액은 9,991원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실수금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할인료는 얼마냐, 실수금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매출 채권의, 자, 매각 손실, 처분 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날 내가 4월 1일 날 9,991원에 매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자, 여기는 10,000원이고 여기가 1,300원이면 자, 1,150원짜리 어음이죠? 자, 1,150원짜리를 9,991원에 자, 그러면은 1,150원에서 9,991원을 차감하면 159원이, 자, 요게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 매각 손실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뭘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요 그림의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이에요. 4월 1일 날 거래로 인하여 당기에 인식할 당기 손익을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뭐냐? 당기 손익은 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이 생기죠. 수익이. 자, 이자 수익은 얼마가 생겨요? 150원. 그런데
요거를 팔아서 여기는 매각 손실이 얼마 나왔어요? 159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IS에 기록될 비용은 150원과 159원의 차이 9원만 손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4월 1일의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의 손익은 자 9원 손실이다. 자 16번 받으러 오의 할인이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했대요. 그러면 주식회사 합격이 행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없어졌죠? 얼마짜리가? 10,000원. 그러면 대변에는 받으러 오이 자 10,000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얼마? 15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얼마에 팔았어요? 9,991원에. 그러면 현금은 9,991원이 들어오니까 자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고 내가 받아야 할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실이 159원 나왔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받으러 오면 자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에 자 두 가지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자 받으러 오이 요게 매출 채권이니까 받으러 오이라고 해도 되고 매출 채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X1년 4월 1일 날 만기가 X1년 7월 30일인 액면 120만원의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림.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언제 받았어요? 4월 1일. 자 얼마짜리 받았느냐? 120. 그런데 이 어음의 만기는 7월 말일이 만기. 자 그럼 7월 30일 날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을 먼저 합니다. 자 먼저 동어음이 무이자부 어음일 때와 9%의 이자부 어음일 때. 자 그러면 무이자부 어음이라고 먼저 할까요? 그럼 무이자부 어음은 7월 말일이 돼도 120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놈을 언제 할인했느냐? 6월 말일 날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날 할인을 하면 결국 나는 자 한 달을 빌린 거죠. 한 달. 그러면은 120만원 곱하기 자 이자율은 얼마가 돼요? 은행에서 할인할 때 연이율 12%. 그러면 0.12 곱하기 한 달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0.12 나누기 12 하면은 12,000원이 차감돼요. 그러면 실수금은 얼마가 돼요? 120만원에서 12,000원. 자 120만원에서 12,000원을 빼면은 자 118만 8천원이 들어옵니다. 자 요게 이제 실수금이죠.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은 얼마네요? 그러면 요거는 자 무이자부 어음이니까 4월 1일도 120이고 7월 말일도 120이면 6월 말도 120이에요. 그러면 120만원짜리를 얼마에 파는 거예요? 118만 8천원에 118만 8천원에 팔았으니까 자 처분 손실은 12,000원이 되는 거죠. 자 무이자부 어음일 때 자 처분 손실은 12,000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자 이자부 어음이래요. 9% 이자부 어음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 여기 금액이 틀려지는 거죠. 만기의 금액이. 자 우선 120만원에다가 9%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4, 5, 6, 7, 4달이에요. 그러면은 곱하기 12분의 4가 되죠. 자, 그러면은 120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은 36,000원이네요. 그러면 내가 이날 받을 금액은 123만 6천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요런 어음을 자 6월 말일날 할인했으니까 할인료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야죠. 자 여긴 똑같아요. 123만 6천원 곱하기 자 할인율은 12% 한 달 그러면 123만 6천원 곱하기 자 0.12 나누기 12 하면은 12,360원이 자 요게 할인료가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금은 얼마가 되느냐. 자 123만 6천원에서 자 얘를 빼면은 실수금은 얼마가 돼요. 122만 3,640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금이죠. 그럼 이제 요날 어음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봐야죠. 그러면 요거는 120만원의 9%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이니까 3달 자 12분의 3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9% 곱하기 3 자 나누기 12 하면은 27,000원이 붙어요. 그러면 122만 7,000원짜리네. 자 요거를 122만 3,640원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22만 7,000원에서 122만 3,640원을 차감하면 자 이 경우에는 처분 손실이 자 얼마만 나와요? 3,360원만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12,000원이 처분 손실이고 자 B의 경우에는 3,360원이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요 그림을 통해서 이자부 어음과 무이자부 어음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 자, 뭐 딴 거는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279의 금융자산인데 요거는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다음 주에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289 관계기업 투자 요거를 먼저 오늘은 간단한 걸로 자 관계기업 먼저 투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관계기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분증권이에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자, 채무증권이 있고요. 자, 채무증권은 자,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죠. 당기 손익인식.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죠. 뭐 인식자는 빼도 돼요. 여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상각 후 자 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자 이렇게 채무증권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얘는 이제 상각후 원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기까지는 갖고 있지 않을 거고 그냥 뭐 1년 이내 그냥 수 틀리면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면은 당기손익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1년 이상은 갖고 있겠다. 그런데 만기까지는 안 갈 거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채무증권은 구분을 하게 되죠.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다시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자, 또는 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는 주식인데요. 어떤 거예요? 내가 그냥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내가 주식 사가지고 한두 달 안에 팔아버리겠대요. 그러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자, 적어도 1년 이상은 갖고 있다, 팔겠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타 회사에 요거죠,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관계기업 투자는, 자, 어떤 목적이냐. 타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얘기는, 자, 내가 피투자회사에다가 2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자, 작년 초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느냐? 강마담. 이 강마담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강마담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 그 카페는 잘 되시죠? 그래요. 카페 잘 되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선생님이 카페는 술을 안 팔죠? 그래요. 안 팔죠. 그랬더니 자기는 카페에서 양주도 팔고 과일도 판대. 그래가지고 이 얼마에 투자를 했냐면은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7천만 원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나가지고 나보고 3천만 원만 투자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가지면은 아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좋아.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을 다음날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 메시지가 왔네. 자,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총 자본은 1억이고, 자, 지분율이 강마담 70, 그 다음에 우리 신바람은 30, 요런 저게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내 장부에다가 나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내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강마담 카페에 가면은 적어도 술을 먹을 때 돈을 내고 먹는 일은 거의 없겠죠. 왜 없을까요? 손님이 먹고 남겨놓은 키핑해 놓은 거 있잖아요, 양주. 그런 거 안 와, 아예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 자, 안주도 남은 거, 손님 먹다 남은 거, 뭐 어때요? 깨끗하게 닦아서 먹으면 되지. 자, 그러면 나는 양주와 안주를 항상 공짜로 먹네. 그럼 나는 좌우지간에 이 거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는 거죠. 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 거래 관계를 밀접하게 맺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내가 보통 예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3천만 원이 나갔으니까 자, 대변에는 보통 예금 3천. 그 다음에 차변에다는 뭐라고 쓰느냐? 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 투자 3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X1년도 뭐 4월 5일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차변에는 관계기업 투자 얼마요? 3천. 대변에는 보통예금 3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놓고 심심하면 가끔 가서 자, 양주를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기뻐하라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4천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대요. 4천만 원. 그럼 뭐야? 자본이 1억이었는데 4천만 원이 순이익이 되면은 자본이 1억 4천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까 총 1억에서 30%의 내가 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1억 4천에 30%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에 30%면은 얼마가 됩니까? 4,200만 원의 이 관계기업 투자의 값어치는 4,2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이익을 자 보고를 받았어요. X1년 12월 말일 날.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1,200. 그러면 여기다가 관계기업 투자 1,200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지분법 이익이다. 자, 지분법 이익이 1,200 해서 얘는 IS의 수익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랬더니 X2년 2월 5일 날, 자, 전화가 왔어요. 우리 4천만 원 벌었으니 선생님도 가져가고 자기도 가져가고 2천만 원은 빼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 그랬더니 다음날 얼마가 통장에 꽂혔을까요? 그 계산이 나오셔야 돼요. 얼마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네? 계산이 안 나오나요? 자,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자, 얼마가 늘어났죠? 600. 보통 예금이 6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 늘어난 만큼 나는 뭐가 줄었느냐? 요 관계기업 투자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자, 관계기업 투자가 6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4,200에서 600을 빼면은 현재 자, 요 주식의 값어치는 3,600이 되는 거죠. 맞는가 볼까요? 원래 자본이 1억인데 당기순이익이 4천이 생겨서 1억 4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배당을 2천만 원을 배당을 했으니까 이제 요 카페의 실질적인 자본은 1억 2천이고 자, 나는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30%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3일은 3, 3일은 6 해서 요 3,600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자, 지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바로 관계기업 투자 또는 여기를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관계기업 투자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러니까 정리해. 처음에 취득할 때 자, 이렇게 내가 투자한 돈만큼 관계기업 투자로 그 다음에 순이익이 생기면 순이익 중 내 투자 비율만큼을 자, 장부에다가 올려줘야죠. 그랬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받은 만큼 요 주식의 값어치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요게 바로 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89페이지에 자,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여기서 유의적이란 말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라. 그래서 290페이지 판단 기준. 자, 거기 보면은 자,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20%그 정도만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회사의 회계 처리는 뭘로 한다고요? 지분법으로 한다. 자, 그럼 한번 옆으로 가서 기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X1년 초 291페이지예요. 자, 주식회사 장배액은 함경회사 보통주 30%를 50만 원에 취득한 결과 주식회사 태백의 경영의사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주식회사 태백은 X1년도의 당기순이익으로 60만 원을 보고하였다. 또한 태백은 X1년 중 24만 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여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먼저 취득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죠. 자, 취득할 때 회계 처리는 자, 차변에 뭐예요? 관계기업 투자 또는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얼마에 투자했나요? 50만 원에 투자했습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50. 자, 요게 취득시죠? 자, 이제 순이익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주식회사 태백은 X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60만 원을 보고받았네요. 그러면 순이익이 60만 원이면 내가 지분율을 30% 갖고 있으니까 18만 원만큼 얘의 가치가 늘어난 거죠. 자, 관계기업 투자가 18만 원이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법 이익. 자, 만약에 손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반대지. 대변에 관계기업 투자, 차변에는 지분법 손실, 당기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68만 원이 됐습니다. 자, 또한 주식회사 태백은 X1년 중 현금 배당을 24만 원을 결의했어요. 그러면 24만 원은 전체의 현금 배당액이죠. 그럼 나는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받아올 수 있어요? 30%. 그러면은 3, 2는 6, 3, 4에 7만 2천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겠네요. 자, 현금은 7만 2천 원 들어오면 자, 현금이 들어온 만큼 이 관계기업 투자의 값어치는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현재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68만 원에서 얼마가 죽었어요? 7만 2천 원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60만 8천 원이 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 투자 부동산 아까 배웠던 거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투자 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자, 다만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리 목적에 사용하면 제외다. 왜요? 그런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가야 되고 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걔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넘어갑니다. 자, 먼저 투자부동산의 구분. 투자부동산인 거 아닌 거. 자, 잘 보세요. 장기 수익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
그러면은 이런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투자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장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자, 이것도 역시 투자 부동산이다. 자, 세 번째. 자,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되는 건물. 자, 우리 이제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는데 금융 리스는 리스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다음에 운용 리스다. 이거는 그냥 월세를 주고 또는 월세를 받고 요게 운용 리스고, 그러니까 사용료로 보는 게 운용 리스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보는 게 금융 리스예요. 따라서 자,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자, 또는 자, 금융 리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은 자, 뭐가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야? 내가 빌려주려고 우리 임대하기 위해서 구입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투자 부동산이다 그랬잖아요. 자, 임대 목적으로 자, 구입을 하면은 자, 이때는 투자 부동산. 자, 그 다음에 운용 리스로, 그러니까 세를 받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건물. 그 다음에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 중에 있으면은 이런 자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 자, 그 밑에 잘 보세요. 자, 일부만 투자 부동산인 경우에는 분리 매각이 가능한 경우 따로따로 뭐 1, 2, 3, 4, 5층인데 내가 3층을 갖고 있고 3층은 내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층별로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유형자산이고 자, 빌려주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해라. 그 대신에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한 부분이 적은 경우에만 그때만 자기가 사용하는 게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가야 되고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이 적다. 그러면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자, 그거 잘 보세요. 자, 층별로 분리 매각이 가능하다.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 임대로 제공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자, 부수되는 것도 마찬가지. 부수되는 용역이 경미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중요하면은 자, 유형자산으로 분류. 자, 아까 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 다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측정. 자,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고 모든 투자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 이해되셨죠? 자, 원가 모형이냐, 자, 아니면은 공정가치 모형이냐,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리가 유형이나 무형에서는 분류별로 적용이 되죠.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그냥 전체를 다 원가 모형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라. 자, 넘어가십니다. 자, 294. 그리고 아까 원가 모형으로 갈 때는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손상도 인식해야 되죠.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 감가상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 페이지에 자, 원가 모형은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원가 모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을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보고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가상각도 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294. 자,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단기 손익으로 자, 반영하고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자, 기출문제 가십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 1년 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8만 원에 취득하고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X 1년 말, X 2년 말 공정가치가 6만 원과 8만 원이라면 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냐? 자, 우선 원래 얼마였어요? 8만 원에 샀는데 X 1년 말에 6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만 원에 자,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건 당기순이익으로 가야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얼마가 갔어요? 8만 원이 됐대. 그러면 6만 원짜리가 도로 8만 원이 되면 2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처음에 취득한 게 8만 원. 자, 8만 원에 취득을 했다가 그 다음에 6만 원이 됐다가 도로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2만 원의 평가 손실이 생겼죠? IS 손익계산서에 평가 손실이 2만 원 손익계산서에 갔다가 자, 그럼 얘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6만 원짜리가 8만 원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자, 평가 이익이 2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X 1년도에는 2만 원이 당기 손실로 그 다음에 X 2년도에는 2만 원이 당기 수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물어보는 건 언제 겁니까? X 2년도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X 2년도에는 2만 원만 증가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투자부동산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자, 303페이지에 자, 15번.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16번하고 17번. 자, 요거 세 문제를 오늘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거 먼저 풀고 다음 주에는 우리 참 지저분한 거죠. 요거를 다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